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스스로는 또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순환 장사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유동성이 좀 더 강하다라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시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 상담 오늘 도와드릴 테니까요. 빨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접수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수는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잠시 시장 상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좋아 보이죠?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약합니다. 좀 뭔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부분은 과거 코로나 때 우리가 빠지고 난 뒤에 들어오는 느낌은 다릅니다. 그때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성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긴축성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유동성이 많이 축소돼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 자금 순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수급성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본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게 적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좀 생기고 강한 쪽이 나타나면 다른 쪽이 죽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도 좀 생기는데 오늘은 현재 지수 상황은 좀 그래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최근 흐름도 그렇죠. 좀 횡보성하다가 좀 오르고 조금씩 오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이쪽으로 오르는 형태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한 8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회귀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 저항이 있는 구간에 한번 가서 저항을 느끼고 돌파를 하거나 떨어지는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은 항상 그 가격까지 돌아가는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겠죠. 그래서 항상 그 오르고 내림에 지금 현재 오를 수 있는 부분이 2,500포인트 초반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강한 수급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저항성이 느껴진다면 다시 또 일부 조정 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이 다가가니까요. 좀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가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쪼개기 매수를 얘기한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쪼개기를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때 이미 내려온 상황의 어떤 흐름성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무릎자리다라고 더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향후에. 그래서 쪼개기를 했다라면 지금 파란불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런 형태에서 순환하면서 한 번씩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죠. 특히 중소형주의 갑작스러운 급등성 흐름들이 한번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순환할 때 빠졌던 폭이 시장 때문에 빠졌으니까 회복성으로 조금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홀딩 의견 드려보는 쪽으로 얘기를 드려보고요.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은 좀 올라왔을 때 약손실이 좀 있더라도 비중을 한 일부 20% 정도를 먼저 내 매수가가 좀 가까운 10% 이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한 10% 이내 진입하는 종목들은 다 수익으로 하고 다 본전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비중을 한 20% 정도를 과감히 덜어내주면 현금이 또 생기거든요. 그 현금을 만들어서 또 다시 눌림이 나올 때 사면은 단가 조절. 그 손실은요. 충분히 내가 일부 20%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에서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더 올라갈 경우에 나머지 70%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약손실이 있는 구간에 회복을 하더라도 좀 약하다지언정 올라와 준다라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금 없으신 분들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좀 바이오가 강합니다. 바이오 전반적인 어제 미국 시장 또 바이오가 좀 주도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우리나라도 바이오 코로나의 확진성보다도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관련성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바이오 쪽은 좀 따라가기보다는 향후에 지금 미국도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비상선언을 했는 부분에서 원숭이 두창 쪽 관련된 부분에 백신의 부족 현상이라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 원숭이 두창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속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련성 있는 기업들도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강하진 않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흐름
관련성이 좋고요. 그래서 그 관련성에 있는 바이오들이 순환하면서 제가 애초에 순환매라고 했습니다. 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또 내일은 자동차 쪽에 대한 흐름성, 2차 전지는 계속 꾸준하게 약간 양호하게 이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으니까요. 좀 그 순환을 좀 체크하면서 바이오, 자동차, 그리고 뭐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방산하고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좋잖아요. 방산, 조선 이런 쪽에 대한 수급성 순환을 조금 잘 읽어내시면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잘 추적해서 리듬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지금은 수급이 적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쪽이 안착하고 밀리지 않는다라면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면 그 수급이 한 번 더 시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정성 흐름을 잘 읽어서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게 기간과 가격 조정일 수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그 조정폭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 조정폭을 조금씩 사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시장과 향후 시장은 코스피 2,500포인트까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개별 장세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궁금할 텐데 내 종목은 어떤지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오랜만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오랜만이십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아우, 솔직히 너무 안 갔어. 진짜 네. 머리가 좀 아파요. 네, 어느 종목이 근데 궁금하세요? 있잖아요. 네, 평화산업. 평화산업이요? 멘토님 멘토님 쪽에서 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20% 처음에 살려고 했는데 아래 게 종가에 10% 싸고 어제 종가에 10% 싸고 해가지고 1720원에 지금 15% 있는데 한 5% 정도 더 해가 20%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1700원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쪼개서 사라는 거 자체가요. 분할 쪼개서 사는 게 분할 매수인데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 지금 1700원대가 비싼 겁니까, 멘토님? 아니요. 이 가격대가 비싼 게 아니라 지금 한 번 사고 쪼개고 사고 쪼개고 사고 있는데 제가 쪼개서 사라는 거는 가격을 내가 만약에 1,800원대 샀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1,800원보다 좀 싸게 뭐 1,750원, 1,700원 그리고 좀 더 싸게 해서 이제 기간을 텀을 두면서 이렇게 사면은 그렇게 조금 가격이 다운될 때마다 조금씩 사라는 거고요. 똑같은 가격에 사면 의미는 없고요.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평단가 대비해서 크게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산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더 하락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수급성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저는 한 번쯤은 더 오를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평화산업은 좀 개별적으로 또 이슈를 타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슈팅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수익이 낮을 때 챙겨가면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사는 것도 쪼개지만 파는 것도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에서 한 번 더 살까요? 저는 가격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는데 한 1,600원대나 1,500원 후반대 1,600원 정도 근처 정도 좀 내려오면은 지금 시간적인 템포도 약간 살짝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로 올라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보름 정도는 더 옆으로 행보성이나 가격도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아줘야 될 흐름을 강하게 어떤 거래를 상한가 주고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떨어진 거는 시간적인 텀을 좀 두겠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어요. 실망 매물도 나오고 흐름성에서 좀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기간부터 한 보름 정도는 이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좀 행보성 흐름이 나오고 이후에 한번 다시 올라올 텐데 목표가는 새로운 신고가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길게 지나서 올라가면 더 가겠지만 신고가는 드리지 않고요. 목표가 좀 짧게 끊어서 1,860원 정도 1,850원 정도 거기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1,850원 정도요? 네네.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급등성이 강해서 올라가면 저항받고 또 부딪히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 한 2,200원 정도 보고 샀는데. 저는 1,850원대부터 그러니까 쪼개서 팔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일단은 그 알았습니다. 가격대부터 조금씩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대한해운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2,900원이고요. 2,900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 5%입니다. 비중 몇 프로요? 5%. 5%. 많지는 네네. 않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손실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저기 뭐야 다른 거는 지금 저기 뭐야 지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왜 움직이질 않았는지 실적 부족하는데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네. 음질이 안 좋아서 제가 귀를 기울였는데 잘은 못 들었지만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얼마까지 봐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지금 흐름에서는 이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데 반등성이 매수가까지 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약간 있어요. 약간은 있는 상황이고 뭐 워낙 재무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작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이익도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좋았지만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성이 좋아서 저는 한 번쯤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부분은 좋지만 비중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살짝 옆으로 가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 번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이는 가격을 얘기 드리면 한 2,700원 정도예요. 2,700원.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가격이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당연히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추가 매수하고 난 뒤에 2,700원 정도 단가를 맞췄는데 이제 내 물량이 늘었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더 크게 갈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지면은 더 큰 비중을 만들고 손해로 가니까 상처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죠? 내 스트레스도 더 받고. 그러니까 2,700원 정도 아래쪽으로만 조금 맞추고 많이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흐름성에서 한번 돌아오고 꺾였을 때 가격이 이게 위로 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약간 다운되는 사이클이니까 아래쪽으로 조금 처져 있는 사이클이니까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확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평단가가 바뀌는 걸 보면서 조금씩 사서 한 2,700원 아래쪽으로 맞춰놓고 2,700원 위쪽에서 기존에 이제 추가했던 비중들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한 2,900원 원래 매수가에서 파는 이렇게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00원이 목표가예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순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6월 달에 뭐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던 부분에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잘 매도해 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평단가를 2,700원대 아래쪽으로 조금 맞추시고 목표가는 2,900원이다. 목표가는 2,900원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하나제약 22,500원에 네. 5%예. 22,500원에 5%? 네네. 네. 이거를 계속 금봐도 안 오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홀딩 하세요. 그대로요? 네, 홀딩하고 5% 같으면 네네. 그러니까 내려가고 오르는 거 신경 안 쓰고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면 사놓고 조금 더 사서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놓고 기다리세요. 여유가 되신다라면 괜히 또 여유 없는데 억지로 막 짜내서 넣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도 많이 있는데 현금 없는데 짜내지 마시고 기다리면 올라올 거거든요.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이익 구조 괜찮고요. 그리고 마취제 관련해서 막 왈가불고 많았지만 그리고 회사에 또 막 그 얘기도 많았어요. 뭐 이것저것 안 좋은 얘기도 많았는데 실적으로 크게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이익 구조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성이 좀 좋았어가지고 반등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가 6월달에 시장이 안 좋아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빠진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조금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늘려서 가져가도 되고. 네,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올라오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다라고 안 사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건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내 눈에 봤던 가격이 17,000원 아래에서 봤던 한번 시즌 17,000원 부분 저 아래에서 한번 눈에 익어 있으니까 그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등락률이 조금 뭐 한 5, 6%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가격만 보니까 16,000원이었는데 지금 17,000원이네.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네.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제가 얘기한 그 쪼개서 사면 돼요. 한 번에 사려고 하지 말고 5%니까 네. 1%씩 조금씩 여기서부터 좀 더 떨어지면 1% 사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오늘 좀 가격이 다운됐네. 그럼 좀 한 0.5%, 1%씩 비중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사서 모으면 되잖아요. 한 네. 번에 사는 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에 한 번에 이거 탁 사자마자 결과를 바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하는데 내가 한 번에 딱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 단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정말 단타라는 기준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꼭 살 때 보면은 단타할 것처럼 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사면 바로 네네. 오를 거다. 바로 올라야 된다.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이미 네.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단계니까 한 번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조금씩 사셔도 네네. 되고 단가 좀 떨어뜨리고 목표가를 지금 오히려 똑같습니다. 매수가 근처인 21,000원대로 좀 보시면서 가격을 조금씩 네. 낮춰보세요. 아시겠죠? 괜찮으니까 네, 하반기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이젠트요. 비덴트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000원. 30%. 30%요? 네. 정말 어려운 위치인데. 좀 오래 꽤 들고 있었네요, 그렇죠? 단가도 좀 맞추셨네. 3월달에 사서, 네, 3월달에 비싸게 사서 지금 재매수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건데 이번에 네. 뭐 인수 뭐 한다고 매각. 해서 오르다가 그거 매각한다고 그래서 비슷한 매각한다고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네. 그때 바짝 오르더니 일주일 내내 빠지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인수라는 부분 자체가 그 매각이다 뭐 이런 내용성 자체가 그러니까 매각해서 돈이 많이 남겠죠. 남고 이익의 그 매각 자금이 들어와서 이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완성됐고 지금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 번의 시세는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시장이 오르는데 코인 쪽도 워낙 이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시장도 자본 시장이라서요.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히려 지금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은 그 코인 시세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얘도 이슈를 붙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얘는 거기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반등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수익을 바라볼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응이 너무 어렵거든요. 기업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그런 기대감이 이미 과거에 한번 실적으로 한번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인 대시세가 한번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슈에 좀 민감하게 한 번씩 반응하고 시세를 주고 말고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반등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가지 않고요. 이거는 오긴 와요? 네,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 나오면은 13,000 제가 기준점을 드리면 한 13,5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가격대하고 지금 저항 받았던 게 딱 그 15,000원대하고 그 가격대예요. 지금 여기서 올라왔는데 15,000원의 저항을 받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 정도 부근에 오면은 약간의 약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매수가 매도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다리셔야 그때 또 내가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5,000원까지 올 때까지 네. 기다렸다 팔으라고요? 그렇죠. 저는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거래 수급은 돈이라는 게 한 종목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얘가 빠질 만한 게 악성 재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기술적인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파동으로 15,000원대 정도 올 수 있으니까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SGC 에너지요. 37,891원에 10%요. 올라갈까요, 많이? 어디까지 37,800원. 네. 어디까지 갈까요? 네. 네, 올라오겠죠. 얘도 뭐 나쁠 거 없는데. 한 이거 좋은 거구나. 4만 뭐
저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냥 느낌이 네. 그래요. 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기엔 제가 지금 검은색 선 하나 그었는데 보고 계세요? 네, 보고 네, 있어요. 이렇게 간다는 건 뭐 대형 오쟁 하나 터지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그걸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영역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확률이 높은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매도하기 좋고 그리고 살 때도 내가 대응하기 좋은 가격에서 사는 그런 기준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이 43,000원 정도 보이거든요. 43,000원. 네, 거기 오면 저항도 좀 받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익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의 흐름성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 43,000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인상이 네.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알콜롱 20%예. 19,000원이에요. 여보세요? 네, 애클론이죠. 애클론. 예예, 예예. 네, 애클론 매수가가 19,000원. 비중은요? 20%. 20%? 예, 20%예. 지금 바이오가 조금 좋긴 해요. 네, 네네. 바이오가 좋을 거고 좋았다가 또 잠깐 조정뒀다가 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고 연말에는 또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가 기술 수출이나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 날이 좀 점점 이제 더웠다가 좀 완화되면 좀 좋아지고도 하는데 얘는 이제 네. 그런 내용이 반영될 때 그 세트가 있어요. 진짜 바이오 뭐 10종 세트라고 해야 될지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뭐 에클론, 알테오젠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질 때가 HLB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변동성이 만들어질 때가 그 기업들이 순환하면서 막 그냥 올라가요. 오늘은 나야, 어제는 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이 분위기를 잡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네. 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아서 단기간에 어떤 흐름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업은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뭐 더 가고 저는 제 상담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이오 실적 없는 기업을 목표가를 저하게 높게 잡고 로또를 반하는 목표치를 절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가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수가 매도예요. 일단 왜냐하면 이건 저항 자체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무조건 매도예요? 네, 저는 매수가 매도했다가 좀 안정적인 거 가도 되잖아요. 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나 지금 매도 해볼까요? 아니요. 올라오면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바이오 분위기가 있어서 에클론 또 과거에 끼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네.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있어도 갑자기 기업이 확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유지하셨다가 네. 18,000원 정도 위쪽으로 갈 때 그럼 손실이 많이 줄잖아요. 그죠? 18,000원 좀 네네. 높다. 한 17,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얘도 한번 시세 만들면은 상한가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강한 시세 네. 나올 때 매수가 근처에 가까워지면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안 네, 잘 그래도 저는 대응하세요. 17,000원에 매달려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이 포스코 케미칼 10만 500원요. 40%. 10만 500원이요? 예, 예. 40%? 예. 좋아요. 수익 중이시네요. 그렇죠? 예, 지금 24만 원을 못 불래요. 14만 원을? 예, 오늘 23만 원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주식 잘하세요? 기술적 분석하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당기면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게 맞죠, 그죠? 예. 네, 파는 게 맞아요. 좀 팔고, 근데 다 팔 필요는 없어. 14만 원에 지금 저항 걸렸다라고 하는데 거래가 뭐 받쳐가지고 오늘 하루에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14만 원이라는 자체가 제가 좀 가까이서 보면 요날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포스코 케미칼 이슈가 좀 돌았을 때 미국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올랐을 때 보면 이미 14,000원 근처에 갔었어요. 그죠? 근데 9천. 근데 이렇게 거래를 잔뜩 밀어 넣어놓고 아니 밑으로 거기서 또 못 들었다 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 왜 다시 올라왔을까? 자꾸 여기에 있는 어떤 저항을 내가 이겨내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 좋은 호재가 있는데 나 못 내려가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라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나는 수익이야. 맞죠?
다른 사람들 여기서 네. 살려고 달려들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팔고 있는데 나도 수익인데 나도 좀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는 아니더라도 비중이 40%나 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14만 원을 못 들래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 마음 자체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아니야. 거기까지 너무 어려워? 예. 어. 아니요, 뭐 14만 원 뚫으면 좀 갈 것 같아서. 근데 못 시간이 뚫었잖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 예. 예. 그러면은 이익을 좀 챙겨놓고 혹시나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또 다시 사볼까 이렇게 나중에 또 예, 내가 예, 추가적인 그렇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예. 10% 줄여요. 40%에서 10% 빼면 30%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용도 예. 좋고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장기적으로 내려온 거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왔을 예, 때 예. 사고 올랐을 땐 파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은 예, 예. 좀 올라왔으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파는 전략이 좋다. 10% 정도. 14만 원 넘어가면 나머지로 팔아요. 가면 되잖아. 나머지로. 못 살까 봐. 예. 어. 나머지로요. 못 넘어갈까 예. 봐요. 아니, 이제 14만 원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 14만 원 밑으로 못 내려오면 못. 아니 재구매로 뭐 안 내려오면 재구-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 30%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면 그 30%가 어떻게 돼요? 계속 수익이 늘어날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좋은 거 예.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10%는 다른 데 투자하면 되죠. 맞죠? 네. 그 내려오면은 네. 내가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적으로 상당히 좋은 돈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내가 40%가 꼭 다 차서 14만 원 위로 올라가 잔뜩 벌어야 된다.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욕심이에요. 30%가 자, 여기서 10% 팔았다고 했는데 나머지 30%가 20만 원 같다고 생각해 봐요. 이 10% 효과도 같이 올라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 10%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잠시 전화 상담은 쉬었다가요.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이어갈게요. 자, 유튜브 상담이 아니라 유튜브 강연의 일정 안내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서 제 강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8시에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에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은 저랑 함께 또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테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응 중요하죠. 자, 유진테크 48,000원이네요. 비중은 15%. 많이 내려왔습니다. 48,000원 같으면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을 좀 믿고 기다리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유진테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내려왔고 비중은 15%예요. 전략적으로 저는 이거는 뭐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손절을 하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늘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이라는 부분은 각이 가팔라지면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흐름성을 좀 보면요. 차트 조금 열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의 흐름성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각을 낮추면요. 기존에 있던 흐름성이 나오던 그 추세, 이거는 저는 행보라고 봅니다. 앞에 있었던 6월 달에 하락은 했지만 이 구간 자체 행보였고 그 밑으로 좀 다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재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다 긍정적이고 증착 장비 관련된 부분은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진테크는 매출도 이익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다운될 때 늘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진입성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이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24,000원대는 굉장히 매력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혹시나 가격이 좀 더 다운되면은 연락을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고, 기간적으로는 저는 한 10월 달 이후에 반도체 시장, 뭐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반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코로나 확진이 또 늘어나서 엔데믹이 또 팬데믹으로 조금 봉쇄됐을 때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텀을 두자. 그래서 저는 10월 달까지는 좀 관망하시고, 가격적인 건 24,000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저랑 한 번 더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이네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리죠, 구리. 근데 구리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대창 같은 경우는 2,120원, 역시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돼 있고요. 비중은 14%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리 가격에 대한 회복성은 조금 아직까지는 둔화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워낙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던 부분을 고려한다라면은 돌아온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작년 이익이 일시적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판단이 설 수 있지만, 또 이제 수요가 또 많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괜찮아진다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면서 나타나면은 구리 가격이 안정세를 조금 찾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철 금속에 대한 가격, 철광이죠. 뭐 철광 쪽 관련된 부분에 가격이 계속 다운되는 분위기에서 저는 4분기까지 정도, 3분기 말, 4분기 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좋지 못한 영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이것도 시간적인 부분을 기다리고, 가격 사이클이 기존에 상승했던 사이클의 대창 가격은 1,100, 1,200원대까지도 다운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기간적으로 한 8월 중순이나 9월 초쯤에 시장의 변화,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흐름에서 이 행보 흐름이 과거의 흐름, 조정성 흐름이 있었던 기간만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고민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9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네요. 어려운데 이거. 자, GKL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하고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 제가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잠중이라서. 잠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연기금 쪽에 수급도 조금 있고요. 기관 쪽에 연기금 수급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하고 또 좋은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내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했었을 때, 일단 가격대가 15,400원대라고 하면은 저는 종목 교체가 좀 좋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은 많이 줄여 놓으시고요. 절반 이상 줄여 놓으시고, 이 최근에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익 구조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000원 정도, 16,500원 정도까지는 보시되 비중을 줄여놓고 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줄여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사이클은 조금 더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분할 매도, 매수가 이쪽으로 분할 매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사마 콘덴서에. 사마 콘덴서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61,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61,000원의 비중 10%요? 예.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매수요? 예. 참 이것도 IT 쪽이라 디스플레이도 조금 모호하고, 근데 뭐 전장 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가격 사도 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확 아까 전에 상담하는 거 앞에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확 살 이유는 없어요. 한 번에 확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다운됐는데 갑자기 확 올라와서 확 팔겠다.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 번에 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조금씩 늘리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가 단기 변곡이 나오는데 올라오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할 것 같아요. 행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이건 제가 보는 방식일 뿐이에요. 네. 저는 기존에 오르고 내리고 이 흐름성이 있는데 이제 어떤 중심축이라는 게 있다라고 방향성이 있고 축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축이 하방성인데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하방성이에요. 근데 그때 한번 바꾸려고 했던 부분에서 못 바뀌었던 부분에서 내려가서 이미 조금 더 강한 낙폭 가대성을 보였고요. 좀 회복하는 단계가 이 안에서 행보성으로 조금 기간적으로 지금 최근에 바닥 찍고 나왔던 기간 정도니까 한 2개월 정도는 기술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기술적으로 한 2개월 정도는 조금 조정성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사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지금 조금 보류할까요? 보류하고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우리 9월 달 정도? 9월 중순 정도쯤에 판단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고 위에서 똑같아요. 가격이 올라오긴 하지만 내가 밑에서 싸게 못 샀다라는 거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주가를 회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추세를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역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냥 시간대로 저는 9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때 또 전화 상담이 안 되면 유튜브로도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홀딩 해도 되고요. 9월 이후에는 조금씩 가격은 사도 어느 돼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올라오는 거는 저는 조금 뭐 6만 1,000원대 매수가까지도 시장이 잘 받쳐준다면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올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흐름 잘 만들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1월 달에 갑자기 시장 꺾였고 6월 달에 시장 한번 꺾였고 그때 좋은 호재 가지고 강하게 올라섰는데 그걸 이어가지 못한 것뿐이지 기업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흐름성 자체는 시장의 영향이 조금 많이 컸다. 그리고 낙폭 가대성은 빠져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데 그거를 9월 달부터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카카오. 카카오. 예. 올라오니까 어때요? 매수가는 얼마예요? 기분 매수가? 좋아요. 기분 좋아요? 매수가는 10만 원. 얼마세요? 10만 원. 10만 원? 네. 비중은요? 10%. 10%? 예. 올라오겠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카카오가 조정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예. 좀 안 좋으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어제 카카오 게임즈 또 실적이 좋고 오늘 카카오페이도 좀 강하고 그룹줄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니까 단기성 흐름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단기간에. 예. 그러면 그때 올라올 때 저는 10만 원을 위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할 것 같진 않아. 한 번에 예. 쭉 올라갈 것 같진 않아서 그 매수가 가격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다 팔고 뭐 나는 카카오 장기로 계속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 팔고 한 9만 원 아래에서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 예. 오면은 매수가 오면은 전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9만 원 아래에서 조금씩 사는 거 괜찮으니까 일단은 매수가에서 매수가 근처 한 9만 9천 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매수가가 오는 영역대까지 오니까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초반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저라면 지금 카카오 네. 추가 매수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직접 해서 컨트롤해서 막 8만 7천 원까지 갑자기 확 한 40% 50% 사가지고 뭐 단가 확 떨어뜨려서 거기 올라오면 훅 팔아야지. 뭐 이런 네.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봤는데 대응 안 해주고 그 순간 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욕심을 내요. 그래서 또 안 팔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못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또 욕심이 예. 나서 안 판다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대한전선요, 네, 1,060원에 10%요.
1,860원에 10%요? 1,860원에.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네. 예. 지금 1,860원이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기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매수가하고 뭐 2,000원 안 넘어가고 거기서 내 가격에서 크게 안 움직이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이제 뭐 이런 있어서 얘기잖아요. 저는 그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매도를 하면은요. 네, 손해 좀 보고 매도를 하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예.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요. 예. 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 팔지 말고 내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만큼을 덜어내면 되는데 그거 다 팔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또 안 팔잖아. 그렇죠? 또 안 팔면은 네. 그거는 계속 내려가. 맞아요. 맞잖아요. 어제 그저께 또 LG 디스플레이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다리다가 내가 힘들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내려놓고 난 뒤에 네. 안 보면 그만인데 또 보니까 또 내가 파니까 가네.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네. 이거 주식 경원에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인데 이 멘탈은요, 네. 이 시장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맞잖아요, 그죠? 내가 기준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죠. 내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고 생각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가 왔다 갔다 했다고 이러다 또 올라갈 것 같아 해서 기존에 손절했으면은 다음에도 또 손절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탈했다라고 생각되고 손절해야 될 상황이다.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또 마음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오른 걸 기다렸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음에는 또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 계속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정하면 돼요. 상황이더라고요. 이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손절가 이탈하면 다 버리자. 아니면 내가 손절가 이탈하면 한 30% 덜어내고 더 싼 가격에서 그걸 다시 사자. 뭐 이렇게 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긴 거예요. 한 방송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 이 제 방송이 좀 방송은- 어려워요. 예, 멘토님 또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누가 그러던데 웃으시면 너무 선하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 좋은 네. 수익 내고 웃으세요. 아시겠죠? 들고 계시고 이거 막 하루하루 보지 마시고요. 가만히 예. 있다가 1,86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올라오면은 예. 고민하지 마시고 1,950원에 딱 걸어 두시고요. 더 가는 거는 그거를 내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올리는 건데 그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1,950원에 딱 걸어두고 팔리고 더 가는 거는 그냥 잘 가고 인사하고 그냥 마무리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거기서 알았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요? 네, 잠시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이마트네요. 이마트 의무 해제 얘기가 있었죠. 근데 별 소식이 또 안 받아들이고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투표 얘기도 막 나오는데 너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거기에 모멘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3만 1,000원대 좀 힘들지만 요거는 저는 매도 쪽보다는 조금만 버텨보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마트가 저번 작년에 어떤 회복세를 좀 보였고 실적으로 이마트도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온라인 쪽이나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역시 뭐 오프라인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마트도 새로운 국면을 또 챙기고 있고 스타벅스에 대한 지분에 대한 내용성은 조금 이슈는 되지만 크게 뭐 내용성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봐야 될 게 신세계닷컴에 대한 부분도 역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고 봤었을 때 매도하지 말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비중이 10%인데 현재 흐름은 도 아니면 모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슈가 하나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다 아니다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라고 판단해서 기류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유지하는 쪽으로 시간을 조금 기다리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네. 계십니까? 코리아 스키트 2만 원에 20%. 2만 원에 20%요? 예, 예. 2만 원에 20%? 잠깐만요.
2만 원에 20%. 최근에 사셨나요? 예. 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네. 잘 안 가고 뭐 네.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그래요. 네, 그게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게 개별 장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는 오른 듯 하지만 시장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슈가 좀 되는 쪽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좀 강하게 그쪽으로 돈이 쏠려요. 그 시장에 돈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니 시장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러고 있지? 그게 원래 맞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느 사이클이 돌아서 내가 이 코리아 서킷의 사업적인 부분이 이슈가 돼서 관련된 부분이 근데- 오르게 되면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기판적인 네. 얘기라든지 뭐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뭐 오르고 내리고는 얘가 시장의 어떤 이슈나 관점이 크게 안 들어온 부분이니까요. 좀 기다리고 약수익으로 본다라면은 한 22,000원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안 간다 그러면은 과감한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이런 기다리면 못 기다리겠다. 지금 매도하고요. 종목 교체하면 되잖아. 이게 뭐냐라고 근데- 하면 예. 미련 아닐까? 그냥 미련이라기보다 자꾸 여기서 뭔가 내가 바라게 되는 계속 약간 자꾸 이렇게 뭘 바라고 하면서 계속 이 빠져든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종목 교체도 충분한 이것만 보고 계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다른 예. 종목도 근데- 보니까. 예. 예, 심택하고 뭐 해성T에서는 그래도 뭐 반등도 있고 좀 끌고 좀 있어도 재미가 있는데 예. 이거는 뭐 내 그대로 뭐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얘도 예. 흐름은 있었어요. 같이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렇죠? 같이 많이 예, 올랐는데. 한 1년 전에 뭐 변동이 좀 그렇죠. 있더만은.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DDR5 쪽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켰고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쪽이 아니라 또 네. 다른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더 컸던 거고, 걔들은 거기에 이슈에 잘 편승해서 갔던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그 사이 틈에서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도적인 거는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네. 거기서 뒤에 쫓아다니니까 얘들이 가다만 해 하면 나는 나 갈까 말까 네. 고민만 하는, 그게 이제 섹터의 어떤 순위입니다. 순위. 시장의 관심 네.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밀리니까 안 가고 있고, 얘도 자체적으로 개별 이슈를 만들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럼 저는 이거는 좀 뭐 정리를 좀 해야 네, 됩니까? 그렇죠.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면 정리하고 종목 교체 의견 네. 드리고요. 추후에 오르는 네. 거에 미련을 안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에코프로치엔, 에코프로 BM, 네. HN, HN 예. 42,800원에 20%. 42,800원에 20%? 예.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언제쯤 매도를 해야지 되나 해서요. 저는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드리고 싶은데, 목표가는 네. 조금 더 올려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한 6만 5천 원 이쪽까지, 한 6만 5천 원에 7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한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수익 중인데 뭐 또 추가 매수해. 조금씩 팔 생각을 해야죠.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인 거야. 네. 오르니까 지금 제가 이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더 늘려가지고 더 수익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늘려버리면 조금 내려가면 수익이 확 줄어버려요. 아시겠죠? 확 줄어버리고 2배로 줄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마시고 가진 거 있는 걸로 극대화시키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렇게 목표치는 높게 위로 잡아드렸지만 저는 오를 때 조금씩 팔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게 수익 봐도 그렇게 파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내일 오르지 않으면, 내일하고 월요일날 오르지 않으면은 약간 또 조정성 국면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10%씩, 그러니까 100이라고 치면 10%씩 좀 팔아간다 생각하시고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반등 주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환 장세는 결국 종목들이 순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또 종목들 올라올 거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